법적이라는 문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부부석 선처 약속에 대해서 초기수사팀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 주실까요? 회유 주장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작년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귀국해서 협조를 하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시장 선거 자금으로 40여억 원을 건넸다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서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제안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라네. 맞아요. 똑똑한 사람. 계속 끌려가잖아요, 저희가. 비슷한 시점의 저 문건인 것 같아요. 그 이도훈 의원님 하나하나 볼 텐데 지금까지 그 야당 혹은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거는 다 진술밖에 없지 않냐.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2014년에 혹은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관련해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 증명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최근 들어서 그 많은 그 진술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 거기에 반박하면서 맨날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치자금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를 그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줬다고 하는데 그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둘째, 배임 그 혐의 관련해서 위례 대장동 개발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사업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를 유동규를 통해서 그 전달하면은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건데 그거 역시 또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나온 저 내용 증명은 2020년에 보낸 겁니다. 대장동 사태가 처음 논란이 된 게 작년 그 7월이고 본격 수사가 된 거는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저 내용 증명인데 저 내용 증명은 남욱 씨도 본인이 돈을 가진 게 아니니까 유동규 거쳐서 정진상, 김용 이분들에게 돈을 주려면 어디선가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업자에게 돈을 이제 달라고 하면서 이 돈이 그 이재명 시장 그 2014년 재선에 필요하고 성남시장 재선 또 그 대장동 사업 로비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돈 마련해 주면은 나중에 뭐 시행이나 이런 데 할 때 참여하게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그 수사도 시작되지 않고 공개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그 남욱 그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건 내용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남욱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인허가를 위해서 현금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재명 당시 시장 측근 등에 건네진다는 얘기다. 이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건네졌는지가 있는 문건이다. 설전 변호사님.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는 뭐 증언과 진술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나온 거 아니냐. 뭐 내용 증명이니까요. 뭐 법적 효력도 없진 않을 테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는 통제 효력밖에 없죠.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등기 이상으로 수령을 했다라는 내용 그 효력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쓰였을 거라는 추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지금까지 남욱의 말을 뒷받침할 문건으로서의 어떤 증명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4월 11일 날 그 21차 공판이 진행될 때, 그때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그 녹취록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 대장동 사업자 이 씨라는 분은 이기성 씨라는 사람이죠. 그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이 대장동 분양업자인데 100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과 어떤 그 토목업자인 나석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 사이에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뭐 A 씨, B 씨 통칭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시에도 이 두 분의 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욱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은 어찌 보면 돈을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김만배 씨한테 주었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김만배한테 그렇게 들었다. 기존의 남욱 씨 주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서면화돼 있다는 것이고, 2014년도에 발생한 일을 왜 2020년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려 했었을까?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좀 설 변호사님도 전제를 달긴 했지만, 뭐 1심 재판부가 판단할 테고, 뭐 지금까지는 진술해서 조금 더 아무리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도 서면에 이게 적시가 돼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분까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 부분도 동시에 같이 보긴 해야 되겠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런 보도가 알려졌고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화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기자간담회 하세요?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지금부터일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전 수사팀,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 수사팀은 이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서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했고요. 6차례에 걸쳐 30건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시고 나서 20일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사팀이 한 50명 가까이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의지도 분명하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자료 압수수색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 증거인멸하려고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절차 준비 중에 있다. 압수수색이 되려면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씨, 그다음에 경기도청, 화천대유, 천화동인 전부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나름대로 있다는 많이. 이 얘기예요. 어제도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당시 이전 대장동 수사팀, 작년 수사팀이 나를 회유하고 뭐 거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어제 논란이었는데, 뭐 이런 문건을 일단 알고도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정말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꼬리 자르기 뭉갠 거 아니냐, 뭐 이 비판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은폐해 준 거예요. 가능성 있는 증거는 수사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축소한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딱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 때의 영상을 보신 거예요. 저도 추궁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가 몇 대인지도 답변을 못했고요.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는데 그 휴대전화를 며칠 동안 검찰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먼저 찾았죠. 경찰은 반나절 만에 찾았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문건에는 분명히 로비라는 게 분명히 적혀져 있죠. 그리고 선거 자금이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장동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김용 정진상 씨였는데 작년 이맘때 정진상 씨 형식적으로 조사했고요. 김용 씨는 조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덮어준 거예요. 옹호해 준 거고. 따라서 지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수사팀이 얼마만큼 노골적으로 수사를 은폐하려 했는지 이것도 샅샅이 점포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뭐 했냐? 뭐 이런 의혹적이죠. 진술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안 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좀 동시에 나오는 게 결국은 남욱 변호사 얘기는 당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고 4명만 뭐 구속하겠다라는 얘기. 귀국하고 들어오면 좀 선처하겠다, 봐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앞서 조순희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진상 실장 당시 형식적인 조사를 했고 김용보 원장 소환 조사도 안 했고 당연히 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조사 안 한 검찰인데 두 최측근은 구속이 됐고 물론 이 구속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만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 최측근들 혹은 이재명 대표까지 조사를 안 한 것 자체가 당시 수사팀의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혹은 저런 문건을 알고도 뭉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수사팀이 사건을 뭉개려고 하면 남욱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 뭉갰어야죠.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는데 뭉갰어야죠. 뭐 진술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뭉갰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되고요. 남욱 씨에 대해서 뭐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남욱 씨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으면 통화를 했을 건데 남욱 씨가 당연히 증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남욱 씨가 좀 저렇게 뭐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남욱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만 죽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욱 씨가 지금 한 일이 자기 입으로 한 일만 해도 충분히 구속될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구속 안 시킬 거니까 들어와 했다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인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쌍방울 대북 외화 밀반출 사건에 있어서도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외국에 있습니다만 검찰에 계속 귀국 회유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귀국을 해야지 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를 하는데 김성태 씨가 들어오면 구속이 안 될까요? 당연히 구속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욱 씨가 조금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내용 증명이 새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남욱 씨가 그 이모 씨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선거 자금으로 써야 된다, 인허가 로비로 써야 된다라고 남욱 씨가 이모 씨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 돈이 남욱 씨가 누구한테 김만배 씨한테 줬다, 남욱 씨가 유동규한테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40억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어떤 얘기들 보면 한 4억 정도가 이제까지는 기사들에서 제공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36억이 어디로 갔는지를 검찰이 수사해야죠. 남욱 씨라든가 김만배 씨가 횡령한 돈을 엎어치기 위해서 이걸 다 선거 자금으로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신당의 사람들한테 준 건지 저는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오늘 곽상도 전 의원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관계는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대장동의 최종 승인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일단 더 알려진 사실 한번 다시 말씀하신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긴 하니까요. 대장동 일기 수사팀을 그래서 당시 수사팀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이도원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기억을 좀 돌리자면 과거 SBS 보도자인데 물론 당사자는 반박했습니다만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동규 전 법무장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 정진상 실장이 이정수 검사한테 얘기가 다 됐다라고 김용보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나 대장동 일당들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지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정수 전 지검장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의혹을 가질 부분이 많죠.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 그 유동규 씨 그 오피스텔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그 정보가 새어나가서 정진상, 김용 씨가 통화를 하고 사전에 대비한 흔적이 있고 또 그 조순일 의원이 잠깐 얘기한 대로 그 설계자라고 자칭하고 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후보는 비록 대선 과정이지만 전혀 수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된 건가 많은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면면을 보면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교 6년 후배입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내가 정진상, 유동규, 김용 알지도 못하고 식사 한번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진상하고 이정수 두 분이 꼭 알 필요 없어요. 이재명 그 후보 측의 누군가가 이정수 지검장을 접촉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권 누군가가 접촉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게 그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을 보면은 당시 그 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 법무부에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징계 총대 메고 앞장섰던 분이죠. 그다음에 또 수사팀에 누가 있냐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그 송철호 시장의 사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팀이 열심히 수사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사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달라지자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가 달라진 거예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는 정치하는 검사들이 수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의 칼날이 결국은 그 김용 거쳐서 정진상 가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은 정치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말끔히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던 의원 비판의 취지는 알겠는데 뭐 검사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건 뭐 동의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물증까지 내용 증명으로 공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일단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